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3단원 태양계 4차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요,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을요, 코페르니쿠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로 많이 유명한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드리자면요, 지구는 자전을 했어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거고요. 별, 해, 달, 행성 같은 게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북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에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별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별자리는 몇 월일까요? 저는 2월생이에요. 그래서 별자리 운세 같은 걸 따질 때는요, 저는 물병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물병자리이고요, 그런 운세를 따질 때는 저는 물병자리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물병자리가 3월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황도 12구가 국제천문연맹에서 관측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서 걸쳐 있을 때 이거를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기존의 황도 12구가 국제천문연맹에서 이제 관측하는 것과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2월이랑 3월 달에는 물병자리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지구의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겠어요? 반시계 방향이겠어요? 그렇죠. 서동반이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확인해 두시고요. 한번 플래시다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봄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남쪽에 해가 어느 위치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요, 약간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워낙 높은 데에 떠 있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덥고요. 가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시 햇빛이 낮아지니까 선선해지고, 마지막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해가 되게 높게 떠 있지 않아요. 낮게 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춥다고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지구의 공전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절의 변화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체가 일주운동만 한다면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별자리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진 않죠. 한다도의 별자리 위치를 보면요, 약간 위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태양배군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별자리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텐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위쪽에 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요거에 관련된 실험을 올려놨으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좀 잘 보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이 실험을 조금 봤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는 서쪽 지평선 부근에 보이는 별자리를요, 이렇게 관측을 한 건데요. 왜 하필 서쪽 지평선일까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쪽 지평선에서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릴판에다 이렇게 대고 별자리를 그린 다음에 태양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평선이 서쪽이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019년도 6월 1일 태양이 진 직후 태양은 어느 별자리 부근에 위치할까요? 이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결국에는 황소자리쯤에 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인데요. 이런 것을 보고요. 지구의 관측자가 보는 태양이 별자리에 대해서 일련을 주기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쳐다봤을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고요. 이런 사실 때문에 옛날에는 천동설이라는 게 주장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는 요렇게 천동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다라는 거죠. 운동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루에 몇 도 정도 움직일까요? 그렇죠. 하루에 약 1도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360을요, 365로 나누면 대충 0.9 몇몇 나오는데, 이거를 반올림해서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지구의 공전을 나타낼 때는 해나 별을 많이 따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만, 지구인의 입장에서, 지평선에서 딱 쳐다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계절별 별자리 변화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별자리를 배경으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요, 1년 후에는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도는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보고 우리는 황도라고 해요. 태양색이 약간 누런색하고 주황색 사이 정도 되다 보니까 누런 게 돌아다니는 길이다라고 해서요, 황도라고 하고요. 황도에 걸치는 별자리가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약에 8월에는 개자리, 10월에는 처녀자리 부분이 관측이 되고요. 태양 뒤편에 처녀자리가 딱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0월에는요, 처녀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태양이 10월에 지나갈 때 처녀자리가 떠 있다는 거고, 그때는 이미 낮이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요, 별자리 사이에 태양이 위치할 때 이때의 월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태양이 떠 있는 쪽에서는 별을 관측하실 수가 없어요. 정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 건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태양이 떠 있는 쪽에서는 못 보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이제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병자리가 3월에 갔을 때는요, 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 9월 달에 물병자리가 관측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 변화는요, 우리나라의 9월에는 태양에는 사자자리가 있고, 실제로는 이때는 관측할 수가 없고, 물병자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밤중에서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요,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 약 180도 정도 이동했을 때의 별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는에 따라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요, 한밤중에 관측되는 계절별 별자리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지구에서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므로 태양의 연주운동으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8월에는 태양이 지나갈 때 개자리가 있기 때문에 개자리를 볼 수가 없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제 2월 달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요, 염소자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의 한밤중에 남는 개자리가 보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자리를 보고 싶으면 8월에 보면 되는 게 아니라 2월에 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12월인데 6개월 단위로 요게 뒤집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에서는 물병자리, 사자자리지만 9월에는 사자자리, 물병자리로 이렇게 태양 쪽에서 별자리와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황소자리, 정갈자리도 6개월이 지나니까 관측되는 게 정반대로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6개월 단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요. 4월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뭘까요? 4월이면 뭐겠어요?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자리인데 4월에는 물고기 자리를 관측할 수 없고 6개월 뒤인 처녀 자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요걸 가르쳐 드릴 텐데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각보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별자리를 기준으로요,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일이 지날 때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태양으로 기준으로 할 때는요,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태양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자? 연주운동이라고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운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연주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달의 공전에 따른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 월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생과학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이.